상장일, 상장 당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그 제 개인적인 결론을 어떤 근거들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밀리의서재 기업 가져왔고요. 수요 예측 흥행한 기업이고 곧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지금 일반 청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 청약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종목인지 혹은 상장 이후에도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장 후 전략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표를 통해서 간단히 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서 플랫폼, 전자책 플랫폼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뭐 리디북스, 예스24, 교보문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북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이북을 전문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실히 구축을 하면서 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은 맞춰졌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23,000원에 확정이 됐고 1,866억 원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공모가 상단에서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될 수 있었다는 걸 기관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그 면면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은 1915곳이나 되는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620대 1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1000대 1이 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620대 1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허수 청약 방지책이 이제 도입이 됐고 7월부터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통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걸맞게끔만 이제 청약 주문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내 주금납입 능력이 뭐 100원인데 한 120원까지 계속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법으로 금지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경쟁률도 되게 나쁜 경쟁률이 아니고 굉장히 잘 나온 경쟁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적으로도 이제 기관들이 이 회사가 제시한 희망 밴드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에서 한 40%나 되는 기관들이 나 23,000원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서 살 의향이 있어.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원했던 최고 몸값이었던 23,000원에서도 이 가격 괜찮아 라고 동의했던 기관들이 60%나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99%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이런 걸 토대로 제가 이제 IPO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다라고 이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은 밀리의서재는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1월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진행했는데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외면하면서 무산이 됐었어요, 상장이. 근데 이제 1년 만에 투심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이 왜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는지 그리고 상장 후 전략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청약을 넣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 지금부터 이제 좀 바뀐 투신까지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 세워졌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보적인 국내 1위 독서 플랫폼입니다. 구독 확보하고 있는 도서만 15만 권이나 되고요. 베스트셀러부터 해서 신간 도서까지 수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점은 이제 2021년도에 KT그룹에 인수가 됐거든요. 지니뮤직 산하의 이제 지니뮤직이 이제 지분율을 한 최대 주주로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도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KT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KT통신사 쓰면 밀리의서재 보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자 수도 굉장히 계속 같이 늘어났고요. 또 지니뮤직이라든지 다른 KT그룹의 콘텐츠 사업이랑 결부되면서 통합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밀리의서재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 경쟁력과 KT그룹의 시너지,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이 기업 속에서 좀 볼 수 있겠고 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자책 회사, 전자책 플랫폼 회사다라고만 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출의 98%가 이제 이북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신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기관 투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부분은 계속 좀 뒤에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러브콜 왜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청약에 앞서서 왜 기관들은 반응했는지 알아야 이런 것들이 투자 매력이 있었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를 기관들은 요걸 봤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흑자 전환.
그러니까 흑자 플랫폼, 이 되게 형용 모순 같은 말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적자 상태에서 매출만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는 작년 연간 어떤 이익에 준하는 만큼 상반기만에 또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익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들은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좀 그렇게 이익이 낼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판매 관리비가요.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밀리에서제 알아 했을 때 거기가 뭐 하는 회사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매출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판관비가 줄어나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그 흑자 기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이제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들이 본 거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KT그룹과의 시너지도 이제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구독자 수는 지금 실구독자인데 한 60만 명이 됩니다. 누적 구독자들은 한 63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돈 내고 보고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근데 이 숫자도 보면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2019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늘어난 거니까요.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 한 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이후에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이런 구독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전환율이 안정적입니다. 한 10명 가입하면 4명 정도가 지금은 이제 유료로 하고 있고요. 이게 흑자 전환, 그리고 이익이 지속되는 어떤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만 한 번 무료했다가 그 유료 한 달만 써보고 에이 별로야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재구독률도 88%나 됩니다. 이게 사실 OTT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랑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재구독률이나 이런 것들이 한 70% 남짓이라고 해요. 이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88%나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어봤는데 독서 콘텐츠라는 거는 분명히 마니아층이 있죠. OTT 같은 경우,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좀 많이 보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보긴 하죠.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니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구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생활로 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되는 공간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구독자 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진짜 이제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밀리에서 이제 기자간담회에 가서 이제 대표이사님을 배웠는데 대표이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독서 인구가 1000에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북이 침투율이 7%밖에 안 되는 거죠. 7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원에서 그러니까 앨범, CD나 뭐 CD에서 음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꺼려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음원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북으로 이제 아직 시장이 침투율이 7%밖에 안 돼서 아직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게 이제 밀리의 서자의 성장률에서도 보여지는 게 이북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독서 콘텐츠 얼마나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활자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보죠. 뉴스, 웹툰, 웹소설, 뭐 책, 이북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대표님의 어떤 생각이 저는 뭐 얼토당토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꽤나 합리적으로 좀 시장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에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생각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 압도적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합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가령 예를 들면 책 팔다가요. 그 책에서 뭐 가전제품 팔다가 영화도 팔다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나면 신사업을 하기가 수월해지죠. 물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들보다 플랫폼 경쟁력이 약하지만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이 플랫폼으로 이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신사업들을 지금 잇따라서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이익 성장 곡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매출도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여기서 기대를 하는 건데요. 일단 보면은 이제 밀리로드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됐는데 이게 그 창작 출간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키니일기 뭐 13만 플로어를 이제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신인 작가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연재를 하고 이제 밀리의 서재가 이걸로 이제 책으로 출간도 해주고 요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창작 플랫폼이 생긴 거니까 어느 정도 일단 벌써 초기에 좀 성과가 있는 상태이고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영화화, 웹툰화 하는 2차 콘텐츠, 즉 IP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해놨는데 꽤나 이제 플랫폼 경쟁률이 아까 점유율이 63%나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 사업도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눈여겨봤던 건 이 장르 산업입니다. 이 웹소설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밀리의 서재가 올해 하반기 웹소설 전문 플랫폼을 하나 더 구축을 해가지고 웹소설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로맨스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로맨스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밀리의 서재가 이제 내부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밀리의 서재 구독자 중에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제시해 보니까 31세 여성이 밀리의 서재의 고객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 소설이라고 한다면 로맨스 장르 소설이고 그래서 로맨스 작가들이 이미 40명 확보했고 연말까지 60명 인기 작가들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웹소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사업을 할 건데 이미 밀리의 서재의 31세 여성의 어떤 회원과 이 인기 작가들이 만나서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좀 장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 상장 후 전략, 그러니까 일반 청약에 들어가도 좋은지, 혹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우리가 어쨌든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텐데, 일단 일반 청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상장 당일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제 개인적인 결론을 어떤 근거들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평가가 좋습니다. 이 시장 평가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앞서 좀 얘기한 거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기관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좋았던 어떤 기업들 올해 하반기만 보더라도요. 이제 8월부터만 보더라도 시초가에서 대부분 이제 경쟁률이 잘 나왔던 곳들이 다 그 수익률이 공모가보다 높았었죠.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초가와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던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도 그 흐름을 갈 수 있다. 이 경쟁률을 보면은 이 판단이 좀 서고요. 더더군다나 기관 투자자들이 확정 공모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살려고 했던 기관들이 한 40%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23,000원에 만약 상장을 했으면 25,000원에 살려던 기관들도 그러면 더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어떤 청약 주문, 수요 예측 때 청약 주문의 분포표만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어떤 다른 경쟁 IPO 기업들만 봐도 그리고 이 기업의 자체 수요 예측 청약 주문표만 보더라도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정보여서 명확하게 그 특정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이제 풀어드리면은 이번에 밀리의 서재가 IPO를 앞두고서 홍콩에 1박 2일로 갑자기 해외 기관들이 나 너희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어, 너희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어, 우리한테 투자 설명회 개최해줘. 그래서 딜 로드쇼 개최해줘 해가지고 깜짝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국부펀드랑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국부펀드 올머니랑 비롯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본사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투자 설명회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 예측에 실제적으로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가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기관들이 좀 우량한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이 회사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향후 상장 후 수익률에 대해서 전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시장 평가가 좋았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메리트인데요. 어쨌든 가격 메리트는 뭐 기관들은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격 메리트가 우리가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가 봤을 때도 있느냐 했을 때 이 회사의 이제 공모가의 평가의 어떤 산출 그 알고리즘 산식을 보면 좀 알겠죠.
알고리즘보다는 프로세스겠죠. 프로세스 이제 산식을 보면 알겠는데, 일단 이 회사는 비교 기업으로 예스24, 미스터블루를 잡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북 산업, 이북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 상장사 중에는 사실상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유사하게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활짝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이제 비교급으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PER을 30배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30배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많아 보이는데 여기 공모가 할인율을 무려 47%. 근데 이제 확정 공모가 기준은 40% 정도 할인율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23,000원에 상장을 하면은 요게 PER 배수로 어느 정도냐면은 18배 정도예요. 근데 보통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의 PER 배수가 한 20배 이상씩 항상 가거든요. 20에서 25배.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격 자체도 이 회사가 지금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순이익 대비 어떤 PER을 보더라도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1,866억이라는 그 시가총액이 결코 비싸지는 않다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비싸지 않다라는 어떤 절대평가가 내려지더라도 갑자기 코스닥 시장이 대외 변수에 의해서 뭔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래도면은 다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대외 변수들을 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 이 회사의 상장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저렴감이 있다. 를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상장 후에 이제 상장 이래 또 한동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까 가격 메리트를 이렇게 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리트는 이제 수급 여건인데요. 수급 여건은 일단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25%밖에 안 됩니다. 이 25% 중에 대부분은 이제 20% 정도는 19% 정도는 우리예요. 즉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3,000원에 샀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 그냥 19,000원에 팔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실을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25%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인데 대부분은 우리랑 동일한 가격에서 샀고요. 우리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상장 당일에 매도 가능한 이제 기관들은 전체 상장 주식의 한 800만 주 상장을 하는데 한 53만 주, 즉 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싸움을 하겠죠. 이 7%의 사람들은 23,0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수익을 보니까 좀 더 뭐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좀 더 높은 주식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팔지 않을 테니까 우상향한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수급 여건 속에서 성장을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다. 두 번째, 우리 그냥 절대적으로 봐도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공모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급 여건이 좋다. 이런 부분에서 상장의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경진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청약을 우호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도 있고 매수를 뭐 검토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그런 이런 이제 근거들을 봤을 때 좀 합리적이다. 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 후 전략으로 좀 더 이제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가 뭐 다 상장일에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처음 한 달에는 한 20-30%밖에 안 오르다가 상장 한 달 뒤에 갑자기 이런저런 어떤 호재들, 숨겨져 있던 호재들 때문에 갑자기 100%, 200% 이렇게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장 후 전략에서 상장 후 한 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시점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유통 가능 중 한 주식 수가 전체 25%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 기존 기관들 같은 경우 7%가 이제 상장 당일에 매도 가능한데 이 수량이 좀 적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자발적 주식 의무 보유 확약, 그러니까 보유 예수를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상장 후 한 달 뒤에 유통이 되는 게 이제 전체 기관들 중에 15%의 물량이 던져져요. 근데 이 15%는 우리가 확정 공모가 23,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주식을 샀던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이 회사의 설립 초기 때부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23,000원에서 24,000원에서 우리 희망회로 돌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블을 갔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한 뭐 만 원에 샀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3만 원 간다고 한다면 한 바로 매도에 한 25,000원에 매도해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한 달 동안에는 한 달 뒤에는 한 달 시점에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는 잠시 뭐 좀 다른 전략, 뭐 대피를 하시긴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전략 뭐냐면 좀 차만에 좀 더 나는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어라고 해서 이때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잡아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실 부분은 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뒤에는 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기간 안에 혹은 이제 2달, 3달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전혀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실적에 따라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후 전략으로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한번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밀리서재 대표이사께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FI 물량, 그 기존에 우리 주식을 먼저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많은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속 보호에서 풀릴 때마다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투자했던 주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우량한 중장기 투자의 성향의 기간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중개를 좀 하려고 한다. 블록딜. 그걸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주간사를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 FI 물량,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갈 그 기관들이 있느냐라는 걸 벌써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요 예측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복부펀드들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 FI 물량까지 더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시가 되거나 혹은 기사를 통해서 릴리즈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주가에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계속 지원해줄 우군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장 후 전략을 우리가 짤 때 이런 소식이 들리는지 공시가 뜨는지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블록딜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익 지속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지속이 될지와 올해 하반기 당장 이제 장르 사업 쪽에서의 웹소설 전문 플랫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성과가 과연 어떤지가 이제 연말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정말 성과가 날지, 뭐 당장 매출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구독자 수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확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긍정적인 부분 보면은 블록딜이 있을지 좀 우량한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상장 후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 웹소설 사업이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는지 이거를 보고서 좀 이제 상장 후 전략을 좀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후 시초가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 일정 순간까지는 수익이 기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장 후에는 한 달 시점에는 잠깐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적이 나는지 우량한 기관들이 추가로 매수하는지 장르 사업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 투자 판단을 한번 또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밀리에서 제가 이제 내일까지 지금 오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화요일까지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혹시 특이한 상황이 있거나 제가 좀 더 다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한번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